오늘 배우실 엑셀 부분은 부분합 및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교재 120페이지고요. 부분합 및 정렬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 그러니까 부분합 그러면 정렬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예. 부분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합은 뭐냐면은요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겁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필드가 뭡니까? 항목이죠?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가지고 그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남자에 대한 인원수 합계를 계산한다든지 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뭔가를 계산해라. 거주 지역별로 뭐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진료 과목별로 뭔가를 계산해야 돼. 내과에 오신 분들이 인원수가 합계 어떻게 되는지, 침구과는 몇 명이 오셨는지. 그러려면 내과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내과 모여 있어야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성별을 기준으로 작업하려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모아 놓으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있는 작업으로 할 건데 부분합 기능을 가지고 할 거래요. 거주 지역 진료 과목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할 거고요. 두 번째, 거주 지역별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진료 과목별로 모여 있든지 거주 지역별로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렬 작업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이고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이래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나머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면 진료 시간대부터 연령대까지 이쪽 범위에 대해서 정렬 작업을 할 건데 보편적으로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셔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지금 제가 인원 안에다 클릭해 놨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인원에 대한 오름차순이 되고 성별란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누르면 성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한번 눌러가지고 첫 번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이고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서 둘째는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연습. 이렇게 해 놓으시고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은요 먼저 진료 과목별로 쭉 모여 있고 가나다 순에 의해서 부인과 침구과 이렇게 모여 있고 같은 내과별로는 거주 지역이 현대 라인 금호 역순으로 여기도 현대 라인 금호 라인은 없네요. 침구과도 현대 라인 금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정렬을 하래요. 이걸 해놓고 나서
얘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고 최소값 계산할 겁니다. 문제지에는 평균과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정렬 기준을 설명해 놨지만 실제 작업할 때는 순서가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정렬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 탭 오른쪽 끝으로 가신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얘를 누를 겁니다. 부분합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범위가 설정이 되고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료 과목별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진료 과목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는 거니까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 선택하시고요.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건데 진료 과목별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반드시 정렬의 목적이 이 그룹화 항목 때문에 했던 거니까. 예. 우리 교재를 보시면 121페이지에 그렇게 정렬을 하면서 123페이지에 부분합이 들어갈 때 그렇게 돼 있어요. 평균으로 바꿔놓으세요 해서 123쪽 4번 설명까지가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지금 평균만 계산한 거죠? 다시 부분합 누르셔가지고 연령대는 빼고 인원에 대한 것만 평균이 아닌 최소값으로 바꾸고 또 거주 지역별이니까 진료 과목을 거주 지역으로 고칠 겁니다. 자, 거주 지역별. 아까는 진료 과목이었지만 지금 거주 지역별이죠. 그 다음에 인원. 아까 연령대도 꼈지만 연령대는 빼고 인원만.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바꿔놓고 잠깐만 이때 확인 누르면 안 돼요. 그럼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이 사라집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을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값이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가 돼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기존 값은 유지하되 추가로 더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요거를 해제하고 반드시 확인 눌러야만이 답이 된다. 필기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얘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거.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결과표가 있죠. 결과. 그림의 결과가 보이는데 이 결과하고 우리 화면에 있는 결과랑 같아야 돼요.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걸 안 했어요. 인원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 자릿수 이 두 자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뭐만 요거 여기 평균 하나 얘죠. 얘를 선택하고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시면 자릿수를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인원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기 또 평균이 하나 더 있나요? 평균이 지금 내과 평균이 있고 부인과 평균이 있어요. 근데 부인과 평균은 소점 자릿수를 늘려야 되고 친구과는 줄여야 되고 전체 평균은 늘려야 돼요. 어떤 애는 줄이고 어떤 애는 늘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선택해서 줄이고 늘려도 되고 하나씩 따로따로 작업하셔도 되고. 네. 뭐에 대한 평균만? 인원에 대한 평균만. 그러니까 연령대의 평균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결과하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결과랑 같으면 점수를 그대로 주겠다 이 얘기죠. 예. 자, 121페이지 다시 볼게요. 부분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렬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진로 과목별도 정렬해야 되고 거주 지역별도 정렬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하나만 정렬시키라고 하거든요. 그건 좀 쉬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렬한 후에 부분합 명령에 들어가서 데이터 탭에 있는 부분합 명령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나와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최소값 또 계산하고, 최소값 또 계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두 번에 걸쳐서 작업하는데, 요 두 번째 거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에 선택되어 있던 거를 해제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124쪽에 6번 설명.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한 후에 확인 눌러야만이 된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만드는 평균 값은 하나씩 따로따로 작업해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저기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되니까 한꺼번에 자릿수를 줄이고 늘려도 되고. 자, 이렇게 하는 얘기죠.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 이렇게 평균 자리, 인원에 대한 평균 자리만 선택되니까 이때 자릿수를 한꺼번에 늘리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줄이고 늘려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선택해서 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교재 127쪽 기출 01 시트. 문제 분석할게요. 배달 담당별로 배달량, 그 다음에 배달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달시간 분의 최대값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 배달 담당별로 뭐에 대해서 배달량의 합계를 계산하래. 배달 담당별로 계산하고 배달 담당별로 계산하래. 그럼 정렬의 기준은 배달 담량이겠죠? 자, 정렬의 기준은 배달 담당별로 할 거예요. 정렬은 배달 담당별로 처리할 겁니다. 이때 오름차순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배달 담당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있잖아요. B라는 칸에 있잖아요. 저처럼 B를 클릭하면 안 되고 이 안에다 클릭하시고, 이 안에 여기를 클릭하시던 이 안에 어디를 클릭하시고,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억해서 히읗 누르시면 돼요. 아까는 기준이 두 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눌러서 처리하는 거고, 지금처럼 하나만 할 거는 굳이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배달 담당이라는 항목 안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누르면 돼요. 오름차순 하니까 오름차순 누르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제일 쉬워요. 그리고 부분합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합. 당연히 부분합에선 뭐를 맞춰야 됩니까? 배달 담당별, 이건 맞춰야지. 그러려고 정렬한 거니까.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문제가 정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배달 담당별로 뭐 비고 빼고. 왜 비고가 선택되어 있어요? 마지막 게 선택되어 있어요. 부분합에 들어가면. 걔가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게 선택돼.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되고. 근데 비고 빼고 배달량하고
배달 시간 분 이 두 가지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뭐로? 최대값. 그리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배달 시간 빼고 배달량만, 그리고 다시 최대값이 아닌 합계. 이때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담당별로 최대값하고 합계가 아니라 썸머리 요약으로 나왔어요. 합계 대신에 총합계는 총합계로 나오는데 부분합계는 요약이라고 떠요.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뜨면 정답이에요. 이제. 예.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최대값하고 합계는 순서대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여기서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합계를 계산하면 돼요. 합계를 먼저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분합에서 문제는 뭐를 계산하고 또 뭐를 계산할 때 그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책에서는 이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로 처리한다. 그냥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분합을 하다가 잘못한 거야. 망쳤어.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요. 제거하세요. 모두 제거. 그럼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별 정렬인지 담당별 정렬인지 확인하시고, 담당별이래 그럼 담당별로 정렬, 지역별이래 그럼 지역별로 정렬 하고 나서 다시 부분합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살짝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녹색 지시사항 중에 무슨 요약, 아까 합계를 구하라니까 무슨 요약이라고 떴잖아요. 이거를 무슨 합계로 고치래. 고치는 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일단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이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이라는 거를 선택해 놓고 내림차순으로 처리하래요.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위별 그랬거든요. 그럼 직위별로 정렬하겠구나. 딱 감을 잡아야죠.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그냥 이 동네에다 놓고 내림차순 하래요. 가나다 순의 역순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직위별 들어가야 되겠죠. 정렬을 직위로 했으니까. 그리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바꿀 거예요. 이때 요거 해제하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 무슨 요약이라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거를 합계로 고쳐주고, 요것도 합계로 고쳐주고, 요것도 합계로 고쳐주고, 요것도 합계로 고쳐주고, 일일이 고쳐주면 되죠. 이건 합계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이렇게 고쳐주면 답이 끝난 거예요. 자,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실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필기는 예를 물어봅니다.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4번이 뭐고. 1, 2, 3, 4. 왼쪽에 보이세요? 1번을 누르면 아까 함수를 하나만 했을 땐 1, 2, 3만 나왔었어요. 이때 평균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4가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또다시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명령을 걸면 5가 돼요. 이건 계속 늘어나는데 시험에 중요한 건 뭐냐면 1번과 5번의 의미를 물어봐요. 자, 5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게 다 나오고요. 앞에 1번을 누르면 요약만 나옵니다. 근데 필기시험에 1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녀석까지 다 나옵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2, 3, 4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숫자가 1, 2, 3이면 1, 3을 물어보고 1, 2만 있으면 1, 2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가로로 될 수도 있고 세로로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1번을 누르면 요약, 끝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거, 요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아시면 부분합은 전혀 틀리질 않아요.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수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을 하면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게 뭐예요? 정렬을 하면 순서가 변경되죠. 순서가 변경되잖아요. 정렬을 하면 뒤죽박죽 섞여버리죠.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점서부터 그대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뭐가 먼저 입력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게 있으면 얘를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복사해서 다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은 날짜별로 돼 있던 거가 있었는데 이 날짜가 지금 담당별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꼬여 버렸잖아.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세월이 지나면 야,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었니? 몰라?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부분합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정렬을 하지 않으면 부분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자료를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요거 이 데이터 요거 배달 일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놓는다면 담당자도 뒤죽박죽 섞여 있고 지역별로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도부영이라는 사람이 담당하는 산북지구도 있고 산서지구도 있고 산남지구도 있고 삼북지구도 이렇게 삼북지구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 그렇죠. 그러면 배무현 씨가 담당하는 산서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동지구도 있잖아요. 즉 담당자하고 지역별로 같이 분석은 안 되냐 이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내과이면서 현대, 내과이면서 라인 이렇게는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세로는 내과, 부인과, 침구가 나오고 가로로는 현대, 라인, 금호가 나오면 가로, 세로, 행렬을 놓고 거기에 요소적인 것만 계산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크로스 시켜서 그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해결책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 그래요. 피벗 테이블. 영어로는 피봇, 우리말로는 피봇 또는 피벗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고 10번째 데이터를 열어볼 건데요. 10번째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는 날짜별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순서가 날짜별로 들어갔다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얘는 원래 데이터가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이름 가나다 순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원래 데이터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섞어 놓으면 난리가 나지. 그 부분합이 편리한 건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예요? 정렬 작업을 하는 바람에 순서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어느 기준이 하나만 갖고만 하잖아요. 만약에 아까 부분합에서 이렇게 직위별로 작업하고 싶을 땐 직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담당자별로 정렬하고 싶으면 담당별로 정렬을 해서 부분합을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지역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역별로 하고 싶으면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지역별로 정렬을 해서,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지역별로 다시 바꿔놓고 그리고 계산을 해야 지역별로 답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 번거로워요.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클릭해 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번에 삽입에 갑니다. 삽입. 그리고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이시죠? 걔를 누를 겁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이 있고 피벗 차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수월하고 피벗 차트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고,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아직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피벗 차트가 좀 많아요. 처리하는 순서가. 예, 피벗 테이블로 가봅니다. 자, 원 데이터를 영역을 잡아줍니다. 얘가. 피벗 테이블은 별도로 결과를 산출해줘요. 아까 부분합은 데이터를 순서를 섞어가면서 꼬여가지고 거기다 계산을 했지만, 피벗 테이블은 요 데이터 그대로 두고 따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걔를 이 안에다가 결과를 만들 거냐, 다른 시트에다 결과를 만들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이 안에다 출력하라 그래요. 이 안에.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야 돼요. 우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에 나와 있죠? A의 20번째 이렇게. A 20번째 하래요. 여기다 클릭하고 확인. 그럼 요렇게 생깁니다. 요런 거.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 목록이 보이시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나타나고 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박스를 클릭해야 그 메뉴가 뜹니다. 그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걸 잡아 당기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잘못해서 닫으면 필드 목록 눌러주면 다시 나타나고, 이 제목줄 있죠? 여기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놓지는 않으세요. 보통 시험자들은. 저는 이제 가까이 보여드리려고 꺼내놓은 거고.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마우스로 드래그 할 거예요. 자, 원 데이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얘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대로 있어요. 먼저 이 내역표에서 이름이라는 항목이 저 위에 있네요. 이름 확인하셨어요?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이 선택이 되는데, 클릭하셔도 되지만 그 이름이라는 항목을 끌고 어디로? 보고서 필터란 곳에다 놓으래요. 문제지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놓으세요. 그 다음 부서명이라는 게 두 번째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행 레이블에 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가 경리과, 기획과, 영업일과, 인사과로 정렬이 딱 돼요. 알아서. 부분합처럼 그룹이 딱 져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 직급이라는 항목이 세 번째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열 레이블에 놓을 겁니다. 열 레이블. 물론 직급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도 돼요. 근데 얘가 딴 데 가니까, 딴 데 가면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 끌어다 놓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이 밖에다 던져버리면 다 사라져요. 필요하면 다시 끌어다 놓으시고. 우리 회사 직급은요, 이만큼 있었는데 원래 표에 얘를 분석하니까 1대1 해서 3대1 여기까지 5가지 직급이 나오네. 그러면 보세요.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피벗 테이블은 이게 부분합은 어떻게 했어요? 지역별로 하라면 지역별로만 하는 거고, 다시 부분합을 제거해서 담당별로 다시 정렬해서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을 끌어다가 시그마 값대 넣으래요. 실수령의 평균도 끌어다 놓으래요. 실수령액. 일단은 상여금의 최대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상여금을 가져왔더니 합계로 나왔고요. 실수령의 평균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수령의 합계부터 나왔어요. 이건 고치면 돼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출력해 냈더니 이렇게 기획과는 1-1직급이 없나 봐요. 경리과는 2-1직급은 없어요. 그리고 있는 데는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죠, 그렇죠? 이거를 부서별로, 직급별로, 또 뭐에 대해서 상여금하고 그 다음에 실수령액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 평균이든지 간에 계산해 넣었어요. 이제 바꿔야 될 게 뭐죠? 상여금은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고 실수령액은 평균을 바꾸면 되고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실수령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상여금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상여금. 위아래로 바꿔주면 돼요. 바꿔보세요. 상여금을 끌어다가 또는 실수령을 끌어다가 상여금 위로 올린다든지 그 위아래가 바뀔 겁니다. 근데 요거 시그마 값 있죠? 시그마 값. 직급 밑에 있던 얘를 부서명으로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부서명 밑으로 답이 나와요. 부서명 밑으로. 아까는 직급 밑에 답이 나왔었는데 얘를 부서명 밑으로도 답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깔끔하네. 이게 더 깔끔해. 이거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 먼저 항목을 끌어다 놓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무조건 숫자 항목을 가져오면 합계로 나오고요. 글자 항목을 끌고 오면 개수로 나와요. 숫자 항목 상여금과 실수령액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계부터 나온 겁니다. 자,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여금의 합계라는 요 글자, 화살표가 적혀있는 이 글자를 클릭하면 메뉴가 떠요.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그렇죠? 다시 여기 상여금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클릭해도 되고 그냥 상여금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값 필드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최대값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 상단에 보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요 상여금 동네니까 상여금을 선택하고 나서 상여금 선택하고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요. 실수령은 아까 뭐라고 했죠? 평균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얘를 클릭하고 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을 바꾸면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서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평균 바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이 글자 상여금의 합계, 실수령의 합계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고쳐도 되고 고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험에 그걸 묻지는 않아요.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요 합계 상여금, 합계 실수령액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상여금이라는 항목에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값 필드 설정 이거 한 것 같아요. 책에 133쪽에 5번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빠르게 하실 때는 그 상여금 합계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근데 숫자는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별도로 뭐가 시트가 출력이 돼 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더블 클릭하는 건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 아니면 여기에서 상여금액 클릭해서 얘를 최대값 바꾸고 실수령액은 클릭해서 가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여금은 최대값으로 바꾸고 실수령액은 평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피벗 테이블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어디에다 피벗 테이블 결과를 만들어 드릴까요?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기존 워크시트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AS 두 번째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얘를 이름은 필터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하라는 대로 끌어다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상여금은 합계부터 나오고 실수령액도 합계부터 나오는 거를 클릭해서 필드 설정을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어떤 애는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 첫 번째였어요. 그 밑에 거 볼게요.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볼 겁니다.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이대로 만드는데 아래줄에 가면 세로의 합계가 보이고 쭉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가로의 합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행열의 합계가 보이는데 얘를 보이지 말래요. 그럼 얘를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요? 저쪽에 어디 갔더라? 디자인에 가시면 총합계라고 있는데 총합계 여기 가서 둘 다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둘 다 안 나옵니다. 다 나와라 그러면 되고 어디만 나와라 하면 되고 어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해제. 교재 134페이지 7번 설명입니다. 사실은 요렇게도 많이 해요.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지금 이 동네 안에다 클릭해 놓고 옵션에 가보시면 옵션 피벗 테이블도 옵션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죠. 저는요. 그래서 2번이라고 뜨는 거예요. 여기 위에 2번. 여러분은 처음 만드시면 1번이에요. 근데 영 시원치 않아서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2번, 또 다시 만들면 3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때 옵션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 메뉴가 따로 뜨는데 ITQ라는 자격증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요거.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하네요. ITQ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빈 셀에는 별표 3개를 입력하세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하고 얘 안 하고 요약의 필터에 가서 아까 체크되어 있던 거를 뺀 거죠. 아까 이렇게 체크되어 있었는 거를 아까 디자인에 가서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던 애를 디자인에 가서 얘를 뺀 거 아닙니까? 얘를 뺀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여기 옵션에 가서 요약에 가서 얘를 빼도 돼요. 이렇게 빼도 되는데 그냥 디자인에 가서 그냥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책에서는. 행만 제거하는지 열만 제거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녹색 지시사항에 행과 열에 대한 총합계를 모두 다 해제했어요. 그 아래줄에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AS 두 번째 셀에서 시작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렇게 했죠? 아까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값 필드 설정에 가서 요거 아까 상여금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때 표시 형식에 가서 셀 서식 떴죠. 그렇죠. 여기에서 숫자 범주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뭐만? 상여금만? 아니, 실수령액도 이렇게. 여기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있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선택해서 그렇게 하래요. 자, 녹색 지시사항 세 번째 거 보시면 각 표시 형식의 값 필드 설정에 상여금 항목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아까 옵션에 있는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계산하라고 했고 어떤 애는 최대값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선택해 주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안 하나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는 거 많이 안 하나요?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어쩔 때는 쉼표 스타일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약간 달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세요.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디자인에 가시면, 옵션?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이때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보통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보통 6번 하래요. 보통 6번. 그럼 클릭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점수를 다 주겠다. 10점.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현황표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거고요. 당연히 기존 워크시트고요. 그리고 21번째고요. 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제품 코드를 필터해.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그리고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에 둘 다 합계는 뭐 손 안 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 밑으로 옮기래요.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자인 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옵션에 있는지 디자인에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요. 레이아웃을 찾았으면 여기 가서 개요 형식으로 하래요.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요 데이터들의 범위를 설정해서 홈에 가면 표시 형식에 있는 리본 메뉴상에 쉼표 스타일을 하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부품하고 완제품이 있는데 완제품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 그 필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필터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형태에 가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게 해라 그러면 완제품만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월,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리고 월별,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 접하신 거지만
요령껏 하시면 어렵진 않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피벗 테이블을 내가 망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라? 피벗 테이블은 절대로 이렇게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 지워야 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지우든지 한꺼번에 지우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일부만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시 블럭 잡아서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데이터에 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할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A 21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대로 제품 코드는 필터에, 판매 일자는 행에, 판매 형태는 열에, 그리고 요 값세는 납품 수량 거, 반품 수량 거 두 개 다 합계로, 그리고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행 레이블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시사항 녹색으로 되는 단추를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피벗 테이블에 연관된 메뉴니까 이 중에 하나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리본 메뉴니까 예죠. 예,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려니까 판매 형태에 가서 펼치 목록 누르셔서 부품을 빼주면 완제품만 보이게 되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날짜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연도별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그룹을 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기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필기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필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반품 수량이 요만큼 있어. 1월달 거. 요거 1월달 거죠? 반품 수량 5개가 아니라 제가 어마무시하게 넣어볼게요. 얘가 아니지? 얘를 5만 개로 늘렸어요. 반품 수량이 여기인데, 여기 반품 수량 이쪽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완제품이니까 완제품 여기에 어딘가 표시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됐죠?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꼭 눌러야만 돼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면 옵션이라는 메뉴하고 디자인 메뉴 두 가지가 있는데, 옵션 메뉴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돼요. 아까 얘가 5개였잖아요. 5개? 바꾸고 났지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그때 반영이 된다는 거. 그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형태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원 데이터를 고쳐주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죠. 수작업으로 반영을 시켜야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 의미 되겠. 자, 이번엔 기출공의 한번 가볼게요. 기출공의번 문제는 이제 차트까지도 출력하는 문제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범위를 설정해 줄 건데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면 피벗 차트가 되겠죠?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나중에 차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피벗 차트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피벗 차트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시험에서는 이 자체를 피벗 차트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고
A 16번째니까 얘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대신에 피벗 차트가 하나 더 붙어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얘가. 피벗 테이블만 하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가 더 뜨는 거지 전혀 걱정 없이 돼. 이거로 다 해결하면 돼. 이거로 해결하면 돼요. 자, 저처럼 이렇게 메뉴가 떴으면은요, 이제 여기 있는 이 필드 목록에 있는 표를 가지고 작업할 건데, 첫 번째가 과정 코드를 필터에다 넣으래요. 과정 코드를 끌고 놓으면 되지 뭐. 등급이 첫 번째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어디다가 축 필드에다 넣으래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행 레이블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값에다가는 근무점수 평균을 좀 이따 고치면 돼. 이거 경력점수 얘는 합계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끝났죠? 뭐만 근무점수만 합계를 클릭해서 뭐로 바꿔주면 된다? 값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고쳐주면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죠. 이것이 피벗 테이블이고 이것이 피벗 차트예요. 아직 우리가 차트는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피벗 차트와 일반 차트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얘도 차트니까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만 뜨죠. 그렇죠? 근데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이때 차트 이동을 하래요. 어디에다가? 새로운 시트에다가.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 시트에다 클릭할 겁니다. 다시 책에서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연습은 설명은 뭐 여기 보면 디자인 메뉴 탭에 가시면 차트 이동 버튼 있으니까 누르시고 새 시트 확인. 얘는 차트 시트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하던 내용은 워크시트라 그래요. 얘는 차트 시트예요. 시트의 종류는 워크시트, 차트 시트, 매크로 시트, 다이얼로그 시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합쳐서 25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필기시험에 엑셀에서는 워크시트, 차트 시트를 각각 만들 수 있는데 각각 255개씩 만들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합해서 255개.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피벗 테이블이고 경력 점수 여기 있고요. 근무 점수 여기 있는데 이 경력 점수 7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면 반영이 안 된다 그랬죠? 당연히 여기도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됐죠? 얘가 반영이 돼야 차트가 만들어지죠. 얘가 유난히 길죠? 얘가 7천이니까 긴 것 뿐이지 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얘가 7이었나요? 70이었나요? 7?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있으니까 얘를 새로 고침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놨고 그래야 차트도 원래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웠어요. 이렇게. 원래 데이터는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차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피벗 차트. 걔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이렇게 코드별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 얘는 일반 차트로 바뀌어요. 피벗 차트가 될 수가 없고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어야 피벗 차트인데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니까 얘는 일반 차트. 우리 뒷부분에서 배워야 되는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예요. 필기시험엔 얘가 나오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삭제된다. 아가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형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상에서는 이 피벗 테이블을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갖고 처리하지 않고 뭐 여기저기서 피벗 테이블을 가져오기도 해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를 간결해가지고 여기서 막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꺼번에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 피벗 테이블은 너무나도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예, 부분합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용도로만 쓰지만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등급별로 그룹을 지을 수도 있고 과정 코드별로 그룹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은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정렬을 해서 그룹을 져서 계산하지만 피벗 테이블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예.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뭐가 또 좋았어요. 월별 정렬하는 게 좋잖아요. 그룹 짓는 게 월별로. 월별 짓는 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 표나 데이터 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데이터 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1분도 안 돼서 답을 풀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뒤에 12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통합도 1분이면 끝나. 목표값 찾기? 얘도 1분이면 끝나.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째 파일 열어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계토 학생의 성적표가 나왔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 관계토야, 영어는 기본으로 했구나. 이번 방학 때 수학하고 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80, 70이 뭐니? 영어는 90은 계속 유지하고 국어는 이렇게 점수가 바뀔 거고 수학도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러면 지금은 240이지만 이렇게 점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전체 합격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게 데이터 표예요. 여기 하나 비어 있죠? 이걸 여러분이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들 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 줄 아셔야. 업무적으로는 여러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만 업무할 때는 내가 이걸 만들 줄 알아야지. 자, 여기 보세요. 90, 80, 70. 어라? 수식이 들어있네. 반드시 데이터 표에는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241을 그냥 쓰면 큰일 나요. 분석 못합니다. 책에는 요거 얘가 아니라 요 수식줄에 있는 얘 더블 클릭했을 때 보이는 요거 얘를 복사해서 ESC 한번 누르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으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냥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끝이야.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하나 너랑 같아. 이거랑 똑같잖아. 이게 제일 편해요. 예.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수식줄에 있는 요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붙이려면 되게 까탈스럽고 정신 사나워요. 그냥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키면 연결을 하면 셀 참조하면 끝. 그 다음 블럭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표 기능이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 가야 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나리오 관리자나 목표값 찾기나 데이터 표는 가상으로 꾸며보는 겁니다. 실제로 관계토가 저렇게 점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상으로 꾸밀 겁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국어 점수가 어디 있어요? 얘가 국어 점수죠? 제가 여기다가 노랗게 칠할 건데, 노랗게. 얘가 국어 점수죠? 여긴 수학 점수지 않습니까? 여긴 수학 점수잖아요. 그렇죠? 얘가 수학 점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240점인데 영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90을 유지한 채 국어가 70인데 80, 90, 100으로 바뀔 거고, 영어는 현재 수학은 현재 80인데 90, 100점으로 바뀔 거를 예상해서, 그러면 지금은 240이지만 합계가 어떻게 될지를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누른다는 얘기죠. 그럼 묻습니다. 야, 행이 뭐냐? 행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행이 가로죠. 줄이잖아요. 여기 줄 데이터가 뭐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국어네. 국어 80, 90, 100이잖아. 그럼 얘가 국어 점수인데 이게 행인데 실제 국어 점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 얘잖아. 얘를 가르쳐 주는. 요게 헷갈리는 거야. 왜 이걸 클릭하는지. 열은 칸이잖아요. 칸. 90, 100점이란 수학 점수죠. 이때 실제 수학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죠. 좀 요거는 싱거운 것 같아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기출 01을 가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기출 01번. 조금 아까보다는 까탈스러워요. 2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 그래요. 5년간 상환할 겁니다. 5년간. 이율이 월 1%, 연 12%래요. 되게 비싸네.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2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 그래. 그러면 이 중에 상환액이 공식이 들어가 있죠. PMT.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가르쳐 주면 돼. 요 밑에 아래 표에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상환 금액 월이라고 돼 있는 B의 5번째 셀을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대출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대출은 2천만 원 받을 건데 이율이 바뀔 때, 그 다음에 기간이 바뀔 때를 대비했을 때 내가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환산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기간이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자가, 여기 있는 이율이 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가로가 얘고 세로가 얘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때 행은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원래는 요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열은 이율이죠. 이자니까 이자를 선택해 준 항목을 클릭해 주고 확인. 그럼 매달 상환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보고 뭐 기간을 늘리던 이자야 뭐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이게 표가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만 나올 수 있고 세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실기시험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와요. 근데 필기시험은 가로나 세로 하나만 내기도 해요. 예. 자,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 표를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수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행과 열을 계산하는데 참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조되는 기능이 없으면 계산을 못하는 거죠. 계산을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시험엔 그렇게 낸다고. 실기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는 해갖고 지정해주고 드래그해서 클릭해주면 답이 나오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시간이 조금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요. 시나리오는 양이 좀 많아요. 자, 실기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데이터 분석에는 아까 부분합 및 정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표가 있잖아요. 데이터 표.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시나리오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 있어요. 데이터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목표값 찾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예요. 6가지. 6가지 중에 보통 2개 내지 3개를 내는데 부분합 및 정렬이 시간이 걸리고요. 피벗 테이블하고 시나리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셋 중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2개만 시험에 내면 돼요. 10점, 10점 2개. 그런데 이제 데이터 표나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는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얘들 2개를 내고 5점, 5점. 그리고 뭐 시나리오나 피벗 테이블 넣어서 10점. 이렇게. 얘는 10점짜리고 얘 10점짜리고 요거 5점짜리, 10점짜리, 5점짜리, 5점짜리.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표하고 시나리오하고 2개만 딱 나왔어. 10점, 10점. 아, 그럼 땡큐지 뭐. 쉬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표는 지정하고 블럭 잡아서 가상 분석에 들어 데이터 표 눌러가지고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딘지 클릭 확인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더 쉬워. 더 쉬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교재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164쪽 한번 보실래요? 164쪽. 이 친구는 몇 년째 여기서 얼굴이 나오네. 몇 년째 얼굴이 나오는데 염장 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합격했다고. 이거 있어요. 길버 출판사에서 그 합격 후기를 모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합격 후기에 우리는 뭐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이거 합격 후기 안 올라와. 이 책에 안 실려. 합격 후기를 쓸 때는 이 책만 가지고 죽어라고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다. 이렇게 해야 후기에 올라와. 내 얼굴이. 저보고 후기 써달라고 하면 제가 후기를 뭐라고 씁니까? 원래 아는 거라서 그냥 합격했어 이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면 합격 후기 보내보세요. 길버 출판사로. 그러면 당선되면 또 여기 올라가고 소정의 원고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